멋진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김청혁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PST 첫 강이거든요. 그래서 무지 떨립니다. 손 떨리는 거 보이시죠?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저희 부장님이 강의가 있었어요. 갑자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제가 대타를 올라갔어요. 전문용어로 땜빵이라고 하죠. 땜빵을 한번 했고, 오늘 실제로 이제 첫 무대입니다. 많이 좀 긴장되거든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 날 첫 시간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무리 명강사가 와도 사업자 사장님들이 사와기 이러고 계세요. 재미없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고요. 반응이 안 좋다고 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그 렉이 걸립니다. 강의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강사는 강의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게 명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명강사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통신을 맡았고요. 통신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강의 끝났네요. 근데 제가 할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 전문적이고 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뒤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뒤에 나오거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1차는 이제 증기기관으로 이제 세상이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가 이제 시작된 거죠.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라는 게 전기.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3차 인터넷이라든가 뭐 통신이 발달해서 디지털 시대로 온 거죠. 마지막은 이제는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IoT라고 그러죠. 인간 대 사물 대 사물.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통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통신 마크가 돼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통신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무선 통신을. 아시는 분? 정확히 모르시죠? 자, 여기서 시작됩니다. 고려 의종 때 이제 공수대가 나온 거죠, 공수. 그때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금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전파가 아닐 뿐이지 방식은 똑같아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시속 100km. 근데 그 당시에 말 타고 달려도 100km 안 나와요. 그만 한 5시간 정도면 이제 도성에서 이제 외국어가 쳐들어왔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거죠. 우리 지금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지국에서 기지국 그냥 광케이블로 가고 다 전파를 해서 가는 똑같은 방식이죠.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발명되죠.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벨이라는 분이 전화를 최초 발명했다고 하는데 다른 분이라고 요즘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화를 벨이라고 만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전화를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냥 전기선으로 한 전화였어요. 전파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환원이 이걸 꽂아줘야 됩니다. 직접 통화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제 들어왔냐면 1906년인가 덕수궁에 처음에 들었죠, 우리나라에. 그러다가 모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모스라는 화가가 특허를 내요. 뭘 내냐면 전신기. 혹시 전보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전보치고. 아, 사장님은 연식이 좀 되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걸 암호화해가지고 통신했던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암호화해가지고. 그러다가 크로크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제 전기 기장이라는 걸 발표해요. 4가지 이론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이거든요. 그게
전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건전지 보면은 직류잖아요, 직류. 그쵸? 그건 이제 파동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 전기는 교류 아니에요, 교류? 교류는 파동이 생기는 거죠. 그 파동이 그 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발표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증명하진 못해요. 증명 못해요. 근데 독일에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이름이 몇 헤르츠 한 이유가 헤르츠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발명된 게 뭐냐? 라디오입니다. 주파수에서. AM은 이제 저주파고 FM은 뭐 고주파죠. 그러다가 이제 또 계속 기술 발전하는 거죠. 그게 뭐가 나와요? TV가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집집마다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 TV가 안 나오면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막 흔들면 TV가 나오고 그랬어요. 요즘에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하시죠? 그것도 다 이제 전파를 받는 거고, 남산타워에서 이제 전파를 송출해줬어요. 그래서 뭐 장애물이 그러면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고 이쪽으로 옮겼다가, 그럼 TV가 또 나오고, 그랬어요. TV가 나오니까 이제 리모컨이 나옵니다. 리모컨이요, 최초에는요, 줄이 달려 있었어, 줄. 줄이 달려 있어서 그거로 하다가 이제 개발한 게 저는 후레쉬 형태의 리모컨이 나온 거예요. 단거리에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인간들이 느끼지 못하는 적외선으로 지금 리모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계속 기술 발전을 합니다. 우선 무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유선 얘기는 그냥 생략하고요. 그러다가 1973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다이나텍 8000X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벽돌폰. 최초의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최초의 가격이. 그러다가 상용화해서 한 300만 원. 그 당시에 차 가격이 뭐 500만 원 그 정도 했잖아요. 저기 딱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원지 시대가 원지. 원지, 2G, 3G, 4G. 그게 뭐냐면 G가 뭐냐면 제네레이션, 세대란 얘기예요. 1세대. 요때는 그냥 정말 전화밖에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G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92년도, 3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우편물 대행 발송해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협력업체가 어디냐면 한국통신, 한국이동통신, BC카드였어요. 1000만 통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이동통신 쪽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리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우편번호 순서대로 쭉 나오다가 이제 대리점별로 이제 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첫 달에 보니까 뭐 요 정도 되는 고지서가 몇 달 지나니까 막 한 권이 넘어가고 그렇게 대리점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때 그걸 인지했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떼부자가 됐을 텐데. 그렇죠. 또 한 가지. 또 거기 전산실 직원이 저한테 쭉 오더니 우리 사주 실권주가 나왔대요. 실권주가 뭐냐면 이제 안산 주식. 직원들이 안산 주식. 4천주가 나왔는데 4만 원에 주겠대요. 그럼 1억 6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억 6천이나 있어요, 내 돈이. 근데 한 달 지나니까는 주식에 7만 원, 8만 원, 9만 원, 나중에 20만 원, 30만 원. 그때 그 주식 샀어도 제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걸 다 샀다고 하면 한 몇백억 됐을 거예요, 지금. 그 정보라는 거를 놓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세대는 이제 타이틀을 노키아에서 가져갑니다. 1011. 이때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디지털. 전에는 그냥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1과 0, 1과 0 이거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신호를. 그래서 여러 사람이 통화하게 되면 혼선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10, 10, 10 이렇게. 가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이 되게 되면은 얘는 그냥 1로 인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에 갔을 때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문자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가긴 가는데 너무 늦었어요.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얼마 걸리느냐? 3일 걸렸어요. 혁신이죠. 그때. 그러다가 3G가 나왔습니다. 3G. 이것도 노키아가 최초로 나온 노키아. 그러니까 이제 모토로라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 유명한 스타텍이 나왔어요. 스타텍. 뭐 접히는 거 아시죠? 스타텍. 이게 모토로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전 삼성에서 폴더폰 엄청 팔았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 때마다 모토로라에다가 특허료를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은 다 모토로라에서 벌어갔어요. 그런 굉장한 회사인데 지금은 쪼글쪼글해졌죠. 그리고 3G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여보세요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는요 데이터 사용료가 공짜였어요. 지금 무지 비싸잖아요. 그때는 공짜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MP3 팔던 아저씨가 딱 나오더니 똑똑한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MP3 팔던 아저씨가. 아이폰이 나오거든요. 아이폰이 4G 시대에 나온 게 아니라 3G 시대에 나왔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4G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이 섞고 나니까 와 그걸 그냥 가만 보고 있만 회사들이 이제 가만 두면 안 되겠다 아이폰 반 아이폰 세력이 딱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 대장인 이제 알파벳이라는 회사에서 딱 전 세계를 끌어모읍니다. 알파벳이라면 모르시죠? 구글의 위에 회사예요. 그래서 전 세계 반 아이폰에서 구글 체계로 이제 맞대응한 거죠. 이때는요 정확히 얘기해서 안 도와주네요.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면 자꾸 끊기고 뭐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이제 최초로 4G폰을 미국에 출시한 그게 SCH R900. 이제 타이틀을 이제 삼성에서 딱 가져온 거죠, 이제. 4G가 시작했을 때 정확히 얘기해서는 3.9세대예요. 4G가. 거기서 갤럭시 A로 바뀌면서 그때 4G가 된 거예요. 그리고면서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전파를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전파를 묶습니다. 묶어서 같이 보내. 그런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4G 광고 나왔을 때 광대역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주파수를 딱 높이는 거예요. 그래 데이터량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 두 개의 전파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중계기라는 걸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게 우리나라에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 우리나라의 4G는. 그러다가 이제 5G 평창올림픽 19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5G를 만들죠. 그러면서 S10이 출시됩니다. 굉장히 세련돼졌죠. 문제가 많죠, 5G. 5G 잘 터져요? 안 터지죠? 근데 뭐라고 광고했어요? 20배 빠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뉴스에서 뭐라고 그래요? 4배 빠르다고 그러죠? 이게 통신사들이 사기 아닌 사기를 친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전파를 묶어가지고 보낸다고 그랬죠. 전파를 묶어가지고. 하나는 낮은 전파고 하나는 높은 거예요. 낮은 전파가 지금 통화가 되는 거고 높은 전파는 되질 않아. 근데 정확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가시면 5G가 정확히 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KT 본사 있어요. 거기서 5G가 운영 안 되면 거기 임원들 다 목 날라가. 그래서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5G가 정확하게 구현된다. 그 전에 그 성호종 대표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KT 임원들도 5G가 워낙 그지 같아서 5G를 4G로 변형해가지고 쓰고 있대. KT 임원들. 그 커버리지라고 하거든요. 전파를 이제
뭐 보내는 걸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4G에 있어서 중계기나 이런 거에 한 5, 6배를 설치해야 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통신사가 그걸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을 한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개 만들어놨는데. 근데 갑자기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미국이랑 중국이에요. 서로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들어보셨죠? 화웨이,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뭐 그런 얘기 뉴스에서 뭐 어렴풋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5G 기술을 엄청나게 특허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 패권을 넘겨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 6G 갈 테니까 따라와. 통신사들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가뜩이나 투자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중계기를 안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의 조그만 중계기를 개발했거든요. 그걸 엄청 잘해서 미국이 5G는 더 빠릅니다. 우리보다. 재밌죠?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스피드 012, 신세계통신, 뭐 원샷 018, 019. 011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에 뭐였어요? 한국통신이었다가 한국이동통신이 됐다가 SK로 간 거죠. 저기 신세계통신은 SK가 합병하고 한솔은 KT가 합병하고 지금 3분지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통신 역사는 KT의 역사입니다. 잠깐 볼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 통신 시작했을 때 최신국 거기서 우체국 예 그쪽에서 이제 시작했던 거예요. 나라에서 운영했던 거죠. 예전에는 이제 백색 전화, 청색 전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전화기가 예전에 되게 비쌌어요. 그냥 일반 전화기도. 근데 보증금을 걸고 전화기를 받았거든요. 내 소유냐, 그 최신부 소유냐, 그 차이는 청색 전화, 백색 전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DDD라는 것도 생겼죠. 장거리 전화가 그전엔 없었는데 이제 DDD도 생깁니다. 팔십 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전기통신공사라는 게 생겨요. 물론 국영기업입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거기서 이제 뚝 뛰어가지고 한국이동통신이라는 회사를 뛰어내죠. 정부에서 재투자해가지고. 그게 바로 SK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데이터 통신이라는 회사를 또 만듭니다. 그건 데이콤으로 가죠. 옛날 002 데이콤, 002 데이콤 뭐 국제전화 경쟁 체제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터넷 사업부는 외국 회사에 팔려요. 다 우리 국내 기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외국에 팔렸다가 그거를 SK에서 사옵니다. 그게 SK 브로드밴드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뿌리를 쫙 올라가게 되면 다 KT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KT 역사가 통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뭐 뭐 통신이 엄청 빨라진다. 그러다가 97년도에 이제 PCS라는 게 나오죠. 대기 안 터집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안 터져. 엘리베이터 가면 끊어져. 그러니까 그때는 핸드폰 하나, 삐삐 하나 이렇게 갖고 있었죠. 근데 그걸 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통신 개방하라고 압력을 엄청 넣은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를 보게 되니까 남미나 이런 데 통신 개방을 딱 해버리니까 나라 기관 산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쌀이랑 몇 가지, 5가지를 요건 조금 지혜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풀어드릴게요. 풉니다. 근데 그 비싼 핸드폰 용을 누가 써요? 누가? 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조를 뿌립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가판대 해놓고 막 핸드폰 막 나눠주는 거예요. 가져가. 돈은 다음 달에 내. 가져가.
그 당시에 사업했던 그 송누구 씨가 그 당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난 거죠. 계속 송누구 씨 나오잖아요, 부산에. 그래서 후불이 많은 거예요. 환불이 많지 않고 후불이 많은 이유가 그때 빨리 핸드폰 보급해줘야 되니까 가져가. 그냥 핸드폰 막 주면 가져가. 다음 달에 내. 그래서 지금 후불이 대부분 후불인 겁니다. 선불이 아니라.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선불이 많죠. 왜? 더 싸니까요. 그리고 2002년도에 이제 민영화가 되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이제 TDM이랑 CDM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CDM을 탁 채택하면서 미국 퀄컴사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근데 직불 저희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벽돌폰으로 시작했던 거죠. 통합품질 무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부의 상징이 상징. 그걸 딱 드는 순간 다 쫙 엎드려. 아, 형님 해야죠. 지금 기준으로는 몇 천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몇 천만 원짜리. 그러다가 음성과 문자를 할 수 있는 2G 시대가 온 거고 3G 영상을 보다가 이제 많은 데이터량을 볼 수 있는 4G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전 세계 1등을 하고 싶다. 그래서 괜히 5G에 먼저 뛰어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래는 이런 구도로 이제 생각했던 거죠. 5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이 있고요. 클라우드, 구름이 아니고요. 저장 공간. 그리고 빅데이터, IoT, 사물 인터넷. 그걸 중심에 컨트롤하는 통신, 모바일이 아니라 통신입니다. 그래서 초연결사회라는 걸 슬로건을 갖고 나왔어요. 5G.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이걸 슬로건으로 해서. 근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뭐라고 해서 20배 빠르다고, 20배 빠르다고. 뭐가 20배 빨라? 4배 빠른데. 왜? 커버리지가 되지 않는 기지국 가지고 했으니까요. 기지국 만든 거 보세요. 뭐 지난 자료긴 한데, 와, 장난합니까? 시골에 가면요, 5G 전화 쓰는데 전화가 끊겨요. 근데 대리점 가면은 4G 쓰라는 얘기 아니라 다 5G만 가지고 시켜요. 왜냐면 할당을 내리거든요, 통신사에서. 28GHz가 정확히 구현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차가 이제 충돌하려고 하면은 아 멈춰 이래야 되는데 지금 속도로 하면은 멈춰 하기 전에 벌써 충돌한 다음에 멈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구현을 개발은 다 끝났는데 구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엔텔레콤은 5G가 없는데 이게 오히려 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G가 제대로 구현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없어요. 솔직히. 5G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겁니다. 5G가 되면 가격 무조건 올라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6G로 가자는 거죠. 여기도 초가 나오죠. 초성능, 초대역 더 강력해졌어요. 초정밀, 초지능, 초공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통신의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 뭐냐면 말하는 통신도 아니고 보는 통신도 아니고요. 홀로그램. 예, 예전에 공상 만화나 뭐 영화 이런 데 보면 뭐 통화하면 옆에 뭐 화면 쭈르륵 나오는 사람이 나서 옆에서 대하는 것처럼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되긴 되는데 흐릿하게 돼서 지금 구현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6G서부터 이게 구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이 없어집니다.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바뀌어요. 안경이라든가 시계라든가 그렇게 바뀌어요. 통신은 근데 더 발달해요.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사실 4G 속도 있잖아요. 4G 속도는 사람들이 느끼지만 5G 넘어가면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너무 빨라서. 6G는 더 하겠죠. 이거는 이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물끼리 움직이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또 1등을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1등 하면 뭐해? 기지국을 제대로 안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제가 뭐 유튜브에서 몇 개 봤는데 이제 새로운 기술을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전파를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4G가 가장 잘 돼 있습니다. 4G에다가 거기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 그 4G 그 주파수고 거기에 부스터로 방대역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성공하겠죠. 저는 알 바 아닙니다. 28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28년도. 불과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세상이 또 바뀌는. 6G가 되면요. 이제 완전 패러다임이 지금도 많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니까 모든 직업이 다 파괴돼요. 우리한테 6G가 되면 혜택이냐? 아니요. 재앙입니다. 직업이 다 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CU 다닌다고 했었죠?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한 400점포 정도 됐었어요. 400점포. 지금은 2만 개가 가까이 됐는데 400개. 그때 이제 회계팀 직원이 25명 있었습니다. 전체 손으로 다 입력했어요. 지금은요, 2만 개가 됐는데 5명이에요. 다 프로그램하고 사람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의사들도요, 지금 막 파업하고 난리치지만, 이제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원격 수술도 됩니다. 원격 수술. 난 저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교수가 수술하는 거야. 거기 누워있으면 그거 보고서 수술하고. 그게 더 넘어가면 AI가 수술하는 거죠. 이제 선택지를 줍니다. 사장님, 최고의 명의 이분한테 수술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AI한테 수술 받겠어요? 그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6G가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라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편리해지는 게 아니고. 후회되고. 근데 이 통신 얘기하려고 제가 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통신이 이렇게 좋아지고요. 뭐, 그 얘기하려고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고, 우리 대안이 뭐냐고, 그 얘기하려고 올라왔어요. 대안이 있습니까? 통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럼 인간들은 더 힘들어지. 기계랑 경쟁해야 되는데. 좋습니까? 수명은 길어져. 죽으려고 하면 살려내. 왜? 소비를 시킬 인간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가 요즘 막 나오는 기본소득이요.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뭐 공동분배 그런 게 아니고 소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소비해줄 사람들한테 돈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써. 죽지 않을 만큼 써. 기계는 소비를 안 하거든요. 기본소득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나온 얘기예요.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한테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올랐어. 엔텔레콤 비전. 그러면 엔텔레콤이 뭐냐?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첫 강의 때 보셨죠? 네. 종합유통회사다. 통신에 대해서 중독성이 어떻고 연금성 사업이다. 뭐 이 얘기 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알뜰폰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알뜰폰은요, 국내 얘기 먼저 할게요. KT, SK, LG가 3분지기 해가지고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그래서 국민들한테 뭔가 잘 보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통신사가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통신요금을 좀 내려주세요. 했더니 통신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내려줬습니다. 얼마요? 1,000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딱 승질 나가지고 자기 당 의원들 총동원해가지고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MVNO 막 진행을 막 시킨 거예요. 그전에는 미온적으로 나오다가 외국의 사례 보니까 망을 막 빌려서 쓰네? 서로 경쟁을 하네? 그러니까 요금이 내려가네? 그럼 우리도 통신사를 많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강제로 전파 얼마에 줘? 매년마다 그 가격을 책정합니다. 정부에서 책정해. 그러니까 대형 통신사가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거 좀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알았어, 반만 할게. 3천만 대까지는 가겠다. 이게 정부의 이제 시책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돼 있나요? 1,400만이라고 하나요, 지금? 그건 이제 기계에 들어가는 거 말고 인간이 쓰는 거는 1,000만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아직 2천만의 시장이 있어요. 2천만의 시장이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독점을 하던데 요금 올라가고 경쟁력 없습니다. 그러다가 통신사를 확 다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에 우리 N텔레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금이 내려가고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죠. 저렴하게 쓰고 통화 품질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유심만 바꾸면 됩니다. 이게 1,000만 돌파했을 때 과기정통부 장관이 와서 축하한다고 축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그걸 밀고 있다는 얘기 아니면 밀고 있다는 얘기? 뭐든지 이제 국책 사업을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양평 뭐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땅 있어봐. 떼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 개발하는데 내가 거기 땅 헐값에 사가지고 갖고 있어봐. 떼부자 됩니다. 그건 다 국책 사업으로 먼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통신도 국책 사업이라고요. 전파 얼마 이런 거 다 나라에서 정하는 거라고요. 통신사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고. 2심 벌써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대형 통신사에서 안 되겠으니까 이제 자회사를 만듭니다. 알뜰폰 자회사, KT 같은 M모바일, SK텔레콤, 뭐 LG 같은 경우는 헬로비전 막 그런 것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생각했던 거랑 취지랑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기에 또 획기적인 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회사가 선물을 포기했다. 거의 N텔레콤이 선물이 독점입니다. 있긴 있는데요. 수익성이 없다고 다 포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외국 볼게요. 전 세계 최초로 MVNO를 시작한 데는 영국의 버진 모바일. 얼마나 대단했냐면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남미 그쪽 통신시장 다 잡아먹었어요. 자국의 나라 통신시장을 다 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 기반이 다 무너진 거예요. 통신시장을 내줘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잡기 위해서 10조도 투자하고 뭐 한지 건너 막 대리점 만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방어를 잘했잖아요. 전 세계를 다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진 모바일의 대부분 다 선불이에요. 후불이 아니고. 결국 이제 선불로 갈 건데 사람들이 인식이 아직 없어서 그렇지 지나가면 다 선불로 차츰차츰 변모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공룡 같은 회사 AT&T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세계 최대 통신사군요. 미국의 통신사고요. 우리나라에 KT가 있다고 하면 미국에는 AT&T가 있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벨 연구소를 여기서 갖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기고만장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광 케이블을 다 깔아요. 전 세계에 광 케이블을 다 깔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통신사 수입이 생기겠죠? 일본 통신사 수입이 생기겠죠? 근데 미국에도 수입이 생겨요. 왜? 광 케이블 다 AT&T에서 다 깔았으니까 전 세계에. 그럼 공룡과 같은 회사라고.
근데 이 회사가 무너진다. 이게 뭐 알뜰폰 뭐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최초에는 왜 정부가 독점을 하냐, 미국 사람들이. 독점하지 마라. 그래서 7개 회사로 찢어져. 그래서 좀 약간 쪼글쪼글해도 그래도 강력한 회사였죠. 그래서 MVNO 회사들이 이제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다른 회사 갈 이유가 있나? 없죠. 근데 새로운 마케팅을 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거기에 접목한 거예요. 그 중에 엑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모티브로 이 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회장님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인데, 그, 선라이더라는 네트워크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국내에 들어왔다가 사업을 철수해요. 회장님 거기 최고 직급자였거든요. 한순간에 쫄딱 망했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미국에 건너갔는데, 그때 엑셀 커뮤니케이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KT 계속 문을 두드린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나라콤. 거기서 나라의 이제 약자를 따서 NR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잘 나가다가 SK가 안 되겠구나. 자기네 고객 뺐으니까 이제 소송 거는 거예요. 이거 다단계다 뭐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사업자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저한테 기회가 온 거죠. 제 46만 번째인가? 246만 번째. 제 회원 번호가 저한테 왔을 거냐고요. 안 왔지.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분이 다 없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엑셀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영업 방식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지금 요금에 50% 싸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쓰죠? 두 번째 제안합니다. 사장님, 5명 소개해주면 사장님 공짜 소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5명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사장님, 50% 할인해 드릴게요. 5명 소개해주면 공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억 불 돌파 기록을 세웁니다. 애플보다 더 단기간에 1억 불 돌파를 해요. 그런 회사예요. 지금은 합병돼서 이제 없어졌지만, 우리 그런 경쟁력이 있는 회사 모티브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라고요. KT랑 열심히 하다가 이제 LG가 이제 LG가 이제 다단계 영업했거든요. 어떤 다단계 영업은 핸드폰 가지고 요금 다단계가 아니고요. 핸드폰 판매하는 다단계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되니까 회선수가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 계속 회선수가 늘어나는 통신사가 있네. N텔레콤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도 좀 끼워주세요 했는데 회장님이 의리가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KT랑 계속 할래요. 그러니까 LG가 그럼 돈 많이 줄게요. 그래서 LG가 들어온 겁니다. 그 전에 이제 KT도 이제 유사들 막 어깨 쥐고 우리한테 막 고압적으로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LG랑 경쟁하는 이제 다 사업자들한테 LG만 개통하네. 그렇잖아요. LG가 좋은 점은 그거잖아요. KT 같은 경우는 300메가밖에 안 줘. 지금 바뀌었지만 300메가밖에 안 줬잖아요. 거긴 LTE 줬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 1588 이런 데 전화하면 요금 KT는 다 받잖아요. LTE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LG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KT가 쫄려가지고 우리도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경쟁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SK도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끼워주세요. 우리 고발해 놈들이. 근데 돈을 조금 준대. 그래서 바로 꺼져.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획기적인 N스마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이걸 만들어 달라고 KT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KT가 고자세로 안 해줬어. 해줄 이유도 없고. 근데 KT 임원인지 뭐 간부인지
우리 NRC 직원한테 전화하면서 쌍욕하고 갑질을 한 거예요. 그걸 NRC 직원이 녹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협박합니다. 야, 이거 갑질로 터트릴래? 그러니까 KT 와가지고 그럼 뭐 해주는데? 엔스마트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 얘기도 이제 성호종 대표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저번에 강의 오셔서 저희 센터에 오셔서 움직이는 대리점이 된 거예요. 드디어 제가 16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말은 움직이는 대리점이래. 근데 뭐 움직여 서류 쓰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움직이는 대리점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 지역 제한이라는 거예요. 지역 제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 사람 개통 못 합니다. 지역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핸드폰만 터지면 울릉도 독도에 가서도 개통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거기에 이제 비대면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로그로 하잖아요. 블로그로 1000개만 개통하면은 회사 다닐 필요가 없어요. 1000만 이상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요금 20% 드는 거 있지만 또 네트워크로 풀리는 후원 수당도 있잖아요. 직급 수당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난 개통 잘 못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부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점포가 있으면 거기다 한 천에다가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프로세스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력과 문화, 교육 시스템이라는. 우선 핀테크란 걸 합니다, 저희. 핀테크가 뭐냐면요. 파이낸스랑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예요. 영국이 가장 발달돼 있고, 이거 아시죠? 이게 뭔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인. 자, 편의점 하잖아요. 요즘에 현금, 젊은 사람 현금 안 갖고 다녀요. 다 이거로 해. 이거에 혜택을 더 많이 주니까요. 돈을 안 갖고 다녀요. 페이 개념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게 핀테크. 근데 저희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고 요금이요. 요금 가지고 제품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제품을. 어제도 쇼핑몰 얘기도 했지만, 이제 물류 네트워크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요? 직구 가려고 하면 화장품 이만큼 사야죠. 한 트럭 사야죠. 2년 지나면 어떻게 돼? 유통기한 지나죠. 그럼 어떻게 해? 막 뿌려주든가, 헐값에 내놓든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유통기한이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 통장에 돈 집어넣는 거예요. 페이 통장에 돈 집어넣는 거예요. 요금 사용해도 되고요. 양도도 됩니다. 가족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어요. 제품도 살 수 있습니다. 특허 기술까지 있어요. 기능 리필. 이 기능 리필이 이제 특허를 했는데,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하는데 왜 무슨 이 특허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지만, 태클을 안 걸 뿐이에요. 상도 이상 이것까지 태클 걸면 이제 다른 회사도 작살 나니까 회장님 그것까지 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텔레콤 멤버십 특허도 갖고 있고요.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있어요. 노하우가 많죠. 플랫폼 키트라서 쇼핑몰까지 연결하는 종합. 거기 엔스마트.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이랑 결합되고 제품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단순히 그냥 편리하게 사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 객단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신요금 암만 비싸야 한 5만 원 그때에서 다 끝나잖아요. 웬만한 여기 NRC에 계신 분들 단가가 5만 원이야. 돈이 돼요? 그거 수당 받으려고 하면 몇 명 모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모아야 돼요.
근데 이거랑 같이 하면 객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소비자 말고 그냥 일반 사업자만으로도. 만약에 내가 50만 원씩 쓸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모으면요. 5만 원치 핸드폰만 쓰는 사람 몇 명 모으는 거랑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근데 수당을 그렇게 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다다익선을 사람들 계속 이제 뭐 나쁜 말로 심는다고 그러죠. 네. 나쁜 말로. 뭐 그렇게 했잖아요. 소비자든 사업자든.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고 덩치 큰 거. 거기에 또 엠보임을 해봐요. 더 대박이지. 다 안 적었는데 이런 기능을 대리점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통신사 전산망에 직접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리점도 못 들어갑니다. 통신사 전산망에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 각서 쓰는 거예요.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거기에 이제 교육 시스템도 있죠. 이런 장소도 있고, 회원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 이제 센터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센터에 가시면 우리 그룹이 아닌데도 정말 잘 가르쳐 줘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 권역별 세미나, 이번에 23일 날 교통회관에서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컨벤션이 1년에 한 번에 2번 정도 있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TV라고, 비즈니스 플라자, 한국에 한 100군데 있고,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는 한 70군데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인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죠. 결국은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강력한 통신이 딱 들어간 거죠. 마지막은 이거 아니에요? 통신도 한 100년제도 지금처럼 잘 나갈까? 그거 아니죠. 마지막은 이거라니까요. 이거 하려고 하는. 엔텔레콤이에요. 엔텔레콤이 곧 NRC예요. 거기에 이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지금 바이런이라고 해서 2줄 라인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니레벨도 같이 했습니다. 유니레벨 그냥 일상적인 이제 영업을 유니레벨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혼자도 네트워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코드를 3개 줘요.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냐? 아니죠. 누구는 능력이 작고 누구는 능력이 큽니다. 누구는 개통을 1000개씩 하고 누구는 개통을 5개밖에 못해. 내가 5개밖에 못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 5개 해서 20% 받아봐야 얼마 벌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누군가는 능력이 크고 적고 저를 중심으로 내리는 겁니다. 통신을. 제가 5개밖에 못해도 블로그 잘하는 분을 모셔오면 1000개, 10,000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없는데 나이가 많은데 난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인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엔텔레콤은.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전혀 관계없습니다. NRC 핵심에 대해서 요거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주력 상품이 뭐냐? 통신이잖아요. 국책 사업입니다. 자연적으로 재구매가 돼요. 내가 이번 달 쓰고 다음 달 안 쓰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핸드폰 끊기면은 막 미치지 않나? 막 미치죠, 막. 그냥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통신만 안 돼도 막 불안하지 않아요? 그 정도라니까요. 재고 부담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꺼내서 상품 내고 팔아도 되고. 안전장치, 이 얘기는 좀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입이 돼 있는 회사는 회사가 망해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 회장이 삼성화재인가 삼성생명인가 거기 쪽으로 해서 이제 보험을 들려고 했어요. 근데 공정위에서 딱 보더니 그러지 말고 니들이 만들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출자해가지고 출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자사가 된 거예요. 회장님이 보험회사로 계약하려고 했다가 공정위에서 강제로 해서 뭐 미국 A사 뭐 몇 개 회사들 묶어가지고 출자사가 됐고 부회장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또 감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회사들을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엠보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런 회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홍정 대표가 다 맡겠대요. 기술력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긴 건 확장성이 확장성. NR 커뮤니케이션 매출이 네트워크 회사 몇 위 정도 될까요? 몇 위 정도 될까요? 아시는 분? 아쉽게도 12, 13위가 탁탁합니다. 그러니까 혹자들 그러죠. 아이, 그 회사 뭐 별거 아니네. 아니요. 지금 정점을 찍은 뭐 미국 A사, 한국 A사 다 정점을 찍고 매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네트워크 회사에서 상승하는데 어디예요? N텔레콤, NRC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뜰폰이 3천만까지 간다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실제로 쓰는 사람은 아직 1,000만도 안 됐다고. 아직 2천만의 시장이 있고 그리고 신용불량자는 계속 쏟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더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비전이야. 뭐 무슨 뭐 국제사 다 필요 없어. 우리 먹거리가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돈이 된다는 거죠. 이게 N텔레콤 비전이에요. 제가 통신 얘기한 거 그냥 빌드업한 거예요. 그냥 이 얘기하고 싶어서. 처음 오신 분들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제가 처음 했을 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지금 다 갖춰졌어요. 예전엔 없어. 그냥 종이로 쓰고 막 맨땅에 헤딩하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상품도 좋지. 시스템도 좋지. 몇 명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좀 몇 명이서 돈 벌 수 있다니까요. 잠깐 방송사가 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강의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려고요. 이 세상에 미친놈 얘기 잠깐 하려고. 세상에는요 미친놈이 있습니다. 0.001%의 미친놈이 있고 0.002%의 더 미친놈이 있습니다. 미친놈을 한번 소환해볼게요. 헨리 포드 미친놈입니다. 헨리 포드가 누구예요? 포드 자동차 회사 창립한 사람이에요. 포드 자동차 미친놈이에요. 왜요? 최초의 차를 이때 만들었을 때 차 한 대 가격이 기차 한 량 값보다 더 비쌌습니다. 미친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유를 감당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차를 갖게 될 것이고 차 가격도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고 있었던 더 미친놈이 딱 등장합니다. 누구냐? 럭펠러. 럭펠러는 잘 모르시죠? 석유 재벌 모르세요? 예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소유주 럭펠러 재단 일본에 팔렸지만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차가 많아지면 주유소가 많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전국 주유소 다 깝니다. 심지어 길 엄대까지 깔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만든 법이 독과점법이에요. 독과점법.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 정도 파괴력인 거죠. 그 미친놈을 좀 좋은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발명하는 자가 발명하는 자. 발견하는 자. 우리는요, 발명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통신을 통해서, NRC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물론 부자, 아주 큰 부자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개인의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 얘기하려고 장황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강의 실력이 좀 없어서 말을 좀 잘 못했는데, 근데 한 가지는 지킨 것 같아요. 자, 오늘부로 명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5분 남기고 이제 끝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